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잠깐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영화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순 씨. 올해 63. 이분은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공장에서 야간 교대를 뛰었고 손이 트고 허리가 굽어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나이 들면 편하게 살자. 그렇게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본 순간 잔액 83,200원. 30년이 사라졌습니다. 단 6개월 만에.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남편이 26살 여자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원룸 월세 명품 가방 해외여행 생활비까지. 영순 씨가 손이 트도록 번 돈으로 남편은 딴 여자의 오빠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여성이 그냥 당하고 끝나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30초만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누르는 그 한 번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야기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영순 씨는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잡은 일자리는 종로 근처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 시절 영순 씨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영순 씨 일기 오늘도 손이 너무 아프다. 설거지를 얼마나 했는지 손가락 마디가 다 붓고 물기가 채 마르지도 않은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꼭 내 집을 갖고 편안하게 늙을 거니까. 25살의 영순 씨는 지인 소개로 남편 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정호 씨는 말재주가 좋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영순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호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제가 꼭 잘 모실게요. 두 손 꼭 잡고 같이 늙어가요. 영순 씨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생을 알아준다는 느낌 처음이었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영순 씨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공장 부업까지 하며 매달 통장에 돈을 채워나갔습니다. 반면 정호 씨는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이 사업만 되면 우리 팔자 펴는 거라고. 또요? 지난번엔 인테리어, 그 전엔 치킨집, 이번엔 또 뭐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남편 믿어야지. 영순 씨는 그때마다 말을 삼켰습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영순 씨는 자신의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남편 몰래 철저하게 적금, 청약, 예금 꼬박꼬박 아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영순 씨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뒤 처음으로 통장 잔액을 정리해 봤습니다. 2억 1,300만 원. 영순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서럽거나 슬퍼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해냈구나 싶어서. 영순 이제 진짜 좀 쉬어도 되겠다. 허리도 많이 안 좋고 이제 나도 나 좀 챙기자. 그날부터 영순 씨는 조금씩 꿈을 꿨습니다. 남편과 제주도 한 달 살기, 손자 손녀 용돈 듬뿍 주기, 평생 못 가본 유럽 여행.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2년 전 봄이었습니다. 남편 정호 씨가 갑자기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잠자리에서도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입던 점퍼 대신 새 옷을 사입고 머리도 새로 염색하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가요?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아,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려고. 나이 들면 관리 좀 해야지. 갑자기요? 몇십 년을 그냥 다니다가?
왜 그렇게 따져? 당신은 남편이 좀 신경 쓰면 좋지 않아? 영순 씨는 찜찜했지만 넘겼습니다. 설마 이 나이에 우리 남편이 설마.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모르는 음식점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근처 일식집 분위기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영순 씨와는 가본 적도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여보, 이 음식점은 어디야? 우리가 간 적 없는 것 같은데. 아, 거래처 접대 자리가 있었어. 뭘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 거래처요? 당신 지금 하는 일도 없잖아요. 새로 뭔가 알아보고 있다고.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진짜. 정호 씨는 화를 냈고 영순 씨는 또 물러섰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낌새는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영순 씨가 깜빡 잊고 남편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구점 영수증. 840만 원. 영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엔 새 가구를 들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보, 이 가구 영수증은 뭐야? 우리 집에 새 가구 들인 거 없잖아. 그거? 친구 이사 선물. 840만 원짜리 가구를 친구 이사 선물로 사줘요? 그 친구가 좀 많이 도움을 줬어. 왜 내 돈 내가 쓰는 게 문제야? 영순 씨는 그 순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기를 제발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영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몰래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순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영순 씨가 마지막으로 잔액을 확인한 게 7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 잔액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 잔액 8만 3,200원. 영순 씨는 처음에 화면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쿵쿵 뛰었습니다. 영순 씨는 거래 내역을 열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수십 개였습니다. 매달 300만 원, 어떤 달은 500만 원, 한 번에 2천만 원이 빠진 날도 있었습니다. 모두 현금 인출이거나 이름 모를 계좌로의 이체였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통장 봤는데 돈이 없어. 돈이 다 없어. 응? 뭐가? 내 통장. 1억 8천이 있었는데 지금 8만 원밖에 없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 나중에 얘기해.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 30년 동안 모은 노후 자금이 사라진 통장 앞에서 남편이 한 말이 나중에 얘기해였습니다. 영순 씨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설명해봐요. 내 돈이 어디 갔는지. 아, 그거. 지인이 사업을 시작한다길래 좀 투자했어. 투자? 얼마를? 한 1억 5천. 뭐라고요? 야야, 소리 지르지 마. 곧 2배로 돌아와. 걱정하지 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내 돈을 내 허락도 없이 왜 당신이 투자를 해요? 부부 재산이 따로 있어? 같이 사는 사이에 뭐가 내 돈 내 돈이야. 영순 씨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영순 씨의 막내딸이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는 분한테 돈을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어떤 여자랑 오피스텔에 같이 들어가는 거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래요. 영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딸과 함께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위치를 몰래 추적해 찾아간 곳은 서울 마포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던 영순 씨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웃으며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자는 26살이었습니다. 영순 씨보다 37살 어렸습니다. 정호 씨, 당신 왜 여기 있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저씨, 이분이 누구세요? 그냥 가봐. 그 순간 영순 씨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후 영순 씨가 조사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호 씨는 1년 전부터 이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 매달 생활비 300만 원, 명품 가방 3개, 해외여행 2번, 냉장고, 소파, 침대 등 가구 일체. 모두 영순 씨의 통장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영순 씨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번 돈으로, 공장에서 손이 트도록 번 돈으로, 밥도 아끼고 옷도 아끼며 모은 돈으로 남편은 딴 여자의 인생을 살아주고 있었습니다. 30년이야. 내가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손이 망가지도록 허리가 굽도록. 그게 다 당신 믿었기 때문이야. 노후에 같이 편하게 살자고 했잖아. 그 말 믿었다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 말로 끝낼 거야 지금?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미 쓴 돈이야. 어떻게? 어떻게? 어떡하냐고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진짜. 그때 정호 씨가 한 말이 영순 씨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당신도 좀 문제 있는 거 알아? 나한테 너무 무관심했잖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외로웠다고. 아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동안 본인이 외로웠다고. 영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변호사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을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예순이 넘었고 배신당했고 돈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순 씨는 달랐습니다. 영순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오피스텔 입구의 CCTV 화면을 확보하고 카드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캡처해뒀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그리고 부당하게 인출된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부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보증금의 경우 아직 반환 가능성이 있고 여자 측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서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정호 씨는 처음엔 큰 소리 쳤습니다. 소송해봐.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변호사비가 얼마인지 알아? 감당해? 30년 동안 당신한테 진 거 이제 끝났어요. 재판은 8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정호 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영순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영순 씨가 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이 인정되어 공동 재산의 65%를 영순 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모든 게 끝난 날 영순 씨는 딸과 함께 작은 밥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힘들었지? 많이 울었지? 응. 근데 있잖아 막상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 30년 동안 무거운 거 지고 살았나 봐. 모르고 있었는데. 엄마 이제 진짜 엄마 인생 살아야 해. 그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지금 영순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혼 후 영순 씨는 딸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클래스를 등록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밀린 것까지 몰아봤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 영순 씨는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럽 꽃구경.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었어. 근데 가보니까 왜 이걸 이제 왔을까 싶더라고. 더 일찍 올걸. 정호 씨 얘기도 들려드릴까요? 그 젊은 여자는 재판이 시작되고 6개월 만에 정호 씨를 떠났습니다. 돈이 없어지니 딱 그만큼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정호 씨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영순 씨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었어. 평생 잘못된 사람을 믿은 시간이었지. 근데 있잖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뭐든 비교가 있어야 알게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분명 화도 나셨을 거고 답답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순 씨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예순이 넘어서 배신당하고 돈을 잃고도 그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면서 분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순 씨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누르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영순 씨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혹은 주변에서 보신 분들 이야기 들려주시면 소중히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